옛날 옛적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토지가 넓은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물을 길러오고 마을의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공자였고 공자 애인의 개념은 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며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윤 역시 자신의 밭에서 나올 수확이 부족해졌지만 그는 자신의 쌀 창고를 열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의 이런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윤은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에 사는 여인과 그녀의 아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 집을 찾았고 자신의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인과 그녀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지만 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 돕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길 아니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근은 점점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윤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마을 전역에 걸쳐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고 사람들은 윤을 통해 공자의 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에서 온 낯선 상인이 찾아와 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 곳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학자라며 윤에게 인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인은 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군, 당신의 행위는 단순한 남을 돕는 것을 넘어 인해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곳을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행동은 공자의 가르침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윤은 노인이 되었고 어느 날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인을 실천할 수 있었나요? 윤은 그의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뿐이네. 우리가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세. 공자께서도 그러셨지. 그리하여 윤의 삶과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인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고 윤은 역사 속으로 남겨진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까지나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흐르게 하는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선 할아버지였는데 사람들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은 원래 선한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배워야 하는 건가요? 성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큰 소나무 아래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둘러앉아 자신의 애창 인성선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작은 마을에 착한 마음의 씨앗이라는 특별한 씨앗이 자라는 숲이 있었단다. 그 씨앗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지 결정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이 씨앗들은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 오직 마음이 맑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지. 하루는 마을 사람 중 가장 고약한 심성을 가진 로기가 숲으로 들어갔어. 그는 성격이 거칠고 이기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착한 마음의 씨앗이 숨어 있었단다. 로기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침내 착한 마음의 씨앗을 보게 되었어. 씨앗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지. 그 순간 로기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어. 마치 겉으로 보이는 자신이 아니라 진짜 자신과 만난 느낌이었지. 그는 씨앗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가슴에 품게 되었어. 그러자 그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단다. 그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고 그의 행동은 점점 선해졌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로기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지. 그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세상이 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단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모두 그의 변화를 궁금해했지. 로기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어. 내가 찾은 것은 그저 어릴 적 잃어버린 내 본래 모습이었어. 우리는 모두 착한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늘 가꾸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이 깊이 숨겨져 있어 잊고 살지. 하지만 씨앗은 사라지지 않아. 성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며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지닌다고 했단다. 우리에게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이 자연스럽게 존재해. 이러한 마음씨를 믿고 가꾼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착한 본성을 찾을 수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젊은이들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마음속 씨앗을 어떻게 갖고 갈지 생각하며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선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이 마을은 선하게 변해가고 있구나. 바로 맹자가 말한 그 방향으로. 그리고 동네는 점점 더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성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나마큰 울림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도시에 다녀온 한 젊은이가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마을에 돌아왔다. 그 젊은이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마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는 모든 일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이의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젊은이는 물레방앗간을 고치겠다며 물길을 바꿔놓았고, 집들을 더 빠르게 지으려고 하면서 나무를 서둘러 베어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효율적으로 굴러갈 것 같던 마을의 일상은 점점 왜곡되었고, 전체적으로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때 이 마을에는 오래된 할아버지가 한 분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노자의 무의자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엔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는 마을 중앙에 있는 고목나무 아래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조용히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은 우리가 따라야 할 교사입니다. 무의자연이란 것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어 조화롭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용수를 흐르게 했던 산의 작은 내천을 가리켰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저것 보세요. 물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물은 장애물에 맞서 싸우지 않고도 길을 찾아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변하지 않으면서도 물은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결국 가장 단단한 바위조차 바꾸어 놓지요. 그 젊은이는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필요한 변화는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그 흐름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의 방향을 보고 흐름에 함께해야 합니다. 젊은이는 고민 끝에 물레방앗간의 물길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무를 더 이상 무분별하게 베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점차 그의 삶에서도 자연스러움과 조화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더 이상 마을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대신 마을과 더불어 변화해 나가는 법을 배웠다. 결국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이 웃음으로 가득 찬 마을이 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항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따르는 삶을 살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래의 자신이 되어가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의자연의 철학이 단순히 하는 일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조화를 찾고 자연의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어느 날 깊은 밤이 드리운 퇴계 이황의 서재 안에서 이황은 고요한 침묵 속에 사색에 잠겨 있었다. 초롱불에 은은한 빛이 책상 위에 두루마리를 비추며 그 위에 펼쳐진 글자들이 마치 살아 숨쉬듯 일렁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황은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겼다. 이와 기의 조화가 마치 음악처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이황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날 특별한 실험을 제안했다. 그는 장터에서 기묘한 악기들을 모아왔다. 풍성한 소리를 내는 북과 바람결의 종소리를 만드는 방울, 그리고 가늘고 길게 소리를 내는 피리 등이었다. 이황의 계획은 간단했다. 각각의 악기가 길을 나타내고 그것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나는 당위적 원리일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제자들은 이황의 지도 아래 조심스럽게 각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각자의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혼란스러운 잡음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황은 여러분, 이를 따르십시오. 모든 소리에는 그 자체의 본질이 있고 그것이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원리를 따르세요. 라고 조언했다. 제자들은 이황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연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각 악기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한 듯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북은 강렬한 리듬을 만들고 피리는 그 사이를 날렵하게 헤엄쳤으며 방울은 그 모든 것에 은은한 마침표를 찍었다. 이황은 이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가 생각한 대로 악기들은 기었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 원리가 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이황은 제자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와 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각자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황의 말은 단지 음악의 조화를 넘어서 삶의 메시지로 크게 울려 퍼졌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길을 향해 나아갔다.
이처럼 이 기로는 단순한 철학적 담론을 넘어 실제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깊은 교훈이 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황의 그날의 이야기는 삶 속에서 조화와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준다. 모든 사물이 고유한 길을 지니고 그것을 아우르느니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이라는 위대한 악장을 모두 함께 연주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